컬러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밸류라는 건 뭐라 그러나? 명암이 있고 그 다음에 색채가 있잖아요. 명암과 색채가 있는데 이 컬러 그림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19세기 이 컬러에 담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컬러라는 것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의 컬러라기보다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보면 이 두 색이 지금은 사실은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인데 그 배경에 따라서 색이 하나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는 이 안에 묻히죠. 묻히는데 사실은 요거 자체를 보면 요거는 더 밝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요거랑 보면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건 배경에 의한 효과거든요. 그리고 얘가 왜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그림 위에 빨강이잖아요. 그림 위에 빨강이 옐로우 위에 저기 빨강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색이 서로 효과를 서로한테 없는 느낌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은 보색을 딱 봤을 때 모든 걸 안정감을 느껴요. 실은 정확한 보색은 정확하게 우리가 더 이상 뭐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눈에 띄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보색의 엽색을 쓰면 보색에 가는 만큼의 아까 그 동그란 원 봤죠? 여기서 이 보색으로 우리가 딱 했을 때는 우리는 대충 안정감을 느껴서 끝나는데 거기에 약간 다른 색을 옆에 쓰면 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한 진동을 해요. 그래서 눈이 그거를 찾느라고 진동을 하는 게 바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세기의 임프레셔니스트의 기본 그거예요. 그래서 스라 같은 사람은 색과 색의 옆을 보여줄게요. 보여드려야지. 오케이. 색이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색. 이게 이제 흑백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질감을 내요. 내가 그 앞에 흑백으로 했던 이유는 그 스트럭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런 흑백의 것들이 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18세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뭐 연구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이 사람 나름대로의 스트럭처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정물인 거. 스틸 라이프가 그래서 스틸 라이프예요.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색의 특성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로스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색이라는 것 중에서도 붉은색이 있는데 그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 캐릭터만 갖고서 얘기를 한 게 로스코고요. 그리고 켈리 같은 사람은 아까 내가 얘기하는 색의 효과만 가지고 켈리는 그림을 그려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이거는 내가 너무 20세기까지 가서 그런데 19세기의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프린터기가 나와요. 그것도 컬러 프린터가 나와요. 자기는 열심히 잘 베끼고 잘 썼는데 컬러 프린터가 나오지 사진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컬러 프린터랑 그 포인틀리즘이 다른 거는 뭐냐. 컬러 프린터는 색과 색을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색깔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눈에 착시인 이 포인틀리즘이 가지고 있는 옵티컬 이펙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포인틀리즘에서는 이런 프린터가 나와서 이렇게 색분해를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뭐냐 하는 게 그 그랜저드잖아요. 이런 포인틀리즘이 나와요. 그거는
여기 있는 색을 자세히 보면 여기 그 남자에 있는 거 자세히 된 거 있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빨간색 옆에 노란색, 노란색 옆에 빨간색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그 옆으로 점같이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칼라 이펙트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멀리서 보면 더 브릴리하게 움직여요. 더 색깔이 그냥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보여요. 가까이서 다른 그림, 그 18세기 그림이나 17세기 그림들은 가면 갈수록 검어져요. 점점 검해지고 그림 자체도 어두워지지만 이런 그림들은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왜냐하면 그 라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빛이 서로 그러니까 색이 서로 간에 주는 영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보면 환해요. 모네 그림도 환하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19세기에 딱 돌았으면서 종교라는 것이 뭐고 왜 나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나를 찾기 시작한 게 이제 19세기 그림들이에요. 그럼 내가 위주가 돼야 되겠다. 내 생활 그 전에 제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이어돼서 그린 사람들이 더 많고 오히려 그 밑에 사람들은 그 기술은 다 연마하고 있지만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는 것들이 자기의 생활하는 그 주위만을 그렸어요. 내가 아니고 주위를 그렸어요. 내가 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듯이 그렸어요. 많이들. 그런데 19세기 되면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감성을 느끼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세기인데 19세기 때 더 넘어가면서 이런 것도 나오지만 왜 이러면 마네 아시죠? 마네가 저렇게 아까 그 죽은 뭐라 그러죠? 그 이게 다른 사람 뛰어도 그걸 뭐라 그러죠? 투사를 그렸다 하면 마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몇십 년 뒤에 10년인가? 그 뒤에 10년 뒤에 나온 사람이 모네예요. 근데 모네는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네는 라이트라는 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한 번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게 그 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바뀌는 것을 보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라이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라이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표현한 게 제가 이걸 책에서 뵙은 거라 이거 보세요. 이게 캐티드롤인데 캐티드롤 웨스트 쪽에 한쪽은 서양이고 한쪽은 뭐 스토미데이인가 뭐 그렇죠 아마. 빛이 이게 무슨 블루예요. 이게 블루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게 시간이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 시간이 달리면서 빛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레드 비슷해요. 사실 내가 가서 이거를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레드 브라운 같아요. 그 주황색이 좀 있는 거기에 이 블루가 하면서 암울한 빛이 보이는 그런 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암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이 색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이것도 이제 하우스 오브 팔리먼트 그 런던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던이 자기 얘기에는 던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하우스 오브 팔리먼트 breaking through the fog. 안개가 낀 거고 이거는 스톰이 올 것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빛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둘이 빛이 달라지면서 전체 그것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색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이 고민들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18세기 사람들이 쓰는 거는 대개는 원색에다가 플러스 블랙을 해요. 블랙에서 쉐이드를 만들어. 그러면 그 색은 그 원의 자기의 캐릭터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명암을 보여주는 색으로 뿐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때는 또 컬러도 자기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원석 자체를 자기네들이 나와서 갖다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색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점점 어둡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뮤지엄에 가서 보면은 뮤지엄 그림들이 다 브라운 톤으로, 그러니까 이게 프러시안 블루도 브라운 톤으로 변하고 다 브라운 톤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라피스나 코발트 블루나 그 코발트 블루 나온 것도 나중에 나왔어요. 라피스 같은 거를 다 써서 성화를 그렸잖아요. 새파란색 보이죠? 왜 성화는 새파란색이 많이 있는가? 새파란색과 금색이 많아요. 라피스라는 색은 라피스 내가 이걸 일부러 끼고 왔어요. 라피스라는 게 이런 블루예요. 이게 돌이거든요. 이게 인도나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거를 부셔가지고 굉장히 비싼 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셔서 악교를 집어넣어서 그걸 칠하고 거기다가 금색을 칠해서 성화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가 많은데 이 중세 때 사람들이 블랙으로 쓰면 이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어두운 건 어둡게 보이고 밝은 건 밝게 보이고 그야말로 좀 어두운 쪽이 탁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밝아요. 특히 이런 컵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블랙을 쓰는 대신에 반대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옐로를 점점 어둡게 하려고 그러면 블루를 써요. 거기다가 블루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블루의 양이 많고 옐로가 조금이면 거의 블랙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죽은 블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블랙을 거의 쓰지 않고 임프레셔니스트 거의 블랙을 안 써요. 왜냐하면 색을 죽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색과 색을 그렇게 바이브레이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빛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얘 하나 중에가 이게 켈리 거거든요. 켈리도 블랙을 넣었는데 블랙을 절대 섞질 않아요. 섞질 않고 이 원색을 이게 켈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게 결국은 인상주의나 포인틀리즘이나 그쪽에서 너무 색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거를 모든 거를 간편하게 딱 정리해서 20세기 켈리가 자기는 컬러만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컬러에 그 원초적인 색을 가장 바이브레이트하게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블랙을 옆에다 놓으면 그렇다. 하지만 블랙은 절대 섞으면 안 된다. 그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포인틀리즘의 팁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법은 그랬어. 그런데 주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색감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큐비즘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큐비즘이라는 게 뭐예요? 큐비즘이라는 게 사실은 또 피카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옆얼굴이랑 앞얼굴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옆얼굴이랑 앞얼굴이 같이 있느냐? 그냥 보기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진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사진기는 하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지금 이게 사진기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인간은 기계보다 훨씬 인지가 있는 동물인데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이 두 눈은 여기도 보고 있는데
한 대 브레인에 모아서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진기랑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게 바로 사실은 브랑크가 시작을 했어요. 브랑크가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감지를 하고 고민을 하던 사람이 빨리 픽업해서 한 게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사실. 네, 그 브랑크의 작품을 내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이건 또 피카소네. 내가 브랑크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보세요.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거든요. 근데 브랑크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면이라는 게 있어요. 면이라는 게 있는데 면이 우리는 앞에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라보면 앞에도 보고 그 뒤도 보고 그 뒤도 봐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한없이 뻗어지는 랄라랜드라 그랬죠. 그건 한없이 그냥 호라이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쪽까지 넘어가요. 그런데 19세기 되면서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다들 우리가 어디 그걸 보는 거냐. 그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너희가 그게 있다고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세잔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진실이지 그 뒤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랄라랜드라는 거 아니면은 그 클래시컬한 이상형의 것들을 다 반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의 그림을 보면은 이런 면을 하나 둘 셋 나는 여기서 3개 면으로 끊겠다. 아니면 둘로 끊겠다. 그거를 이렇게 겹쳐놓으면 이런 작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피카소의 작품 여기도 그런 게 어플라이가 되고요. 또 스튜어트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조금 가까운 1900년도 사람인데 스튜어트 데이빗은 아직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거는 세잔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잔의 그림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끝이 한없이 가가지고 저 끝은 우리의 저기 눈에서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세잔은 어떻게 봐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보는 게 딱 있어. 우리의 한계는 여기야. 산이 높고, 산이 뒤로 멀리 가야 되는데, 뒤로 안 보내는 거예요. 산이 높고 또 요 앞에 있는 집도 여기 가까이 있는 집이랑 여기 있는 거랑 나는 면이 하나, 둘, 세 면으로 난 잘라서 본다. 그러니까 그림의 두께는 깊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림은 단면이니까. 그건 뭐예요? 2디멘션 아니에요. 플레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림의 그 캔버스는 하나예요. 단면이죠. 단면을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깊게 그린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잡아당겨서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자 하는 게 세잔이에요. 세잔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잔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작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앱스트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폴 클레가 또 그랬고요. 이거 폴 클레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를 보여드려야 되냐면 오케이. 시간이 얼마나 됐죠? 얼마나 남았죠? 그래서 심볼리즘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오들런 루동 같은 사람도 그 심볼리즘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이 빨간 가시는 그냥 빨간 가시가 아니에요. 가슴을 푹 찌르는 어떤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층 더 생각하라. 스크림이라는 거 알죠? 무슨 어디에 이렇게 해골 바가지 같은 애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심볼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거를 내뱉는 그러니까 제목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하는 거를.
이것도 이제 클림트거든요. 클림트도 심볼리즘의 하나예요. 이 사람도 내부적인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얘기하려는 게 많아요. 근데 방법은 여자의 몸이랑 여자의 텍스처나 뭐 아니면 의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데코레이티브하게 만들어서 잘 팔렸어요. 이 사람 건. 그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심볼리즘이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어요. 그때에 그러면 심볼리즘만 나왔냐 하면은 이게 그랜마 모세의 작업이에요. 그랜마 모세는 어떤 식의 작업을 하냐면은 그날을 만화같이 예쁘게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반대로 내가 루소는 꿈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커졌네. 더 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돼. 꿈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꿈이라는 건 뭐냐? 그냥 내가 머릿속에 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배경이 뭔가, 그 시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무슨 것이 유행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 리얼리즘이, 이 사람은 미국 작가인데 리얼리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대로 베끼지만 소위 말해서 사진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베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 오일 해가지고 척클로스에 사람 같은 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의자가 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저 사람 왜 의자를 그렸지? 의자를 왜 저렇게 그렸지? 하고 다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게끔 더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더 자세하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얼리즘을 같이 있게 돼요. 우리 20세기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오케이. 이 사람이 척클로스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에요. 눈이에요. 여기 다 이렇게 벌써 하이라이트 한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림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요만하게 우리 인간 사이즈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를 무진장 크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경이로움 탁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 더 넘기는 거죠. 그래서 서리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초현실적인 그거를 한 게 초현실. 그럼 이게 왜 자꾸만 이게 왜 자꾸만 이런 게 나오죠? 아까 한 게 내가 중요한 걸 지워버렸나 봐.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찾아야겠네. 아니 중요한 걸 시간이 이렇게 가면 정말 재밌는 걸 못 해드리는데. 괜찮아요. 50분은 넘어가셨는데. 네, 그래도 돼요. 항상 넘겨도 됐거든요. 네, 나왔어요. 이것도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냥 이거 사진이다가 아니고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내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 거였는데 몬드리안 그림을 제가 그 스트럭처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또 해드리려고 그랬어. 내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이랑요,
마티스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쩐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렇죠? 기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나고 거기에 뭐 하나가 띵 하고 올라섰어요. 근데 이 그림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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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가 썼어요? 하나 이제 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시밀러리티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 땅 섰어. 여기도 내려오고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서 땅 섰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컴포지션의 스트럭처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컴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웨이트를 느끼는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티스의 이런 식의 그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내가 여기에 강한 빛을 받아주는 것은 이거고 여기에 형태를 받아주는 것은 그렇죠? 쭉쭉쭉쭉 내려오고 쫙 하나 강조됐나 보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럼 뚝 떨어질 것 같은 하나를 떡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티스의 그리고 색깔도 보세요. 그 코릴레이션이 두 개가 탁 치면 요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서로 모디파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라인이 쭉쭉 내려가니까 라운드 선들이 쭉 옆에서 중간을 잠시 잠재워주고 있죠. 이런 식의 것이 몬드리안이 또 시작을 하는데 몬드리안이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몬드리안 그림이 또 어디로 갔냐? 몬드리안이 그 그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몬드리안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앱스트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게 아까는 항상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었는데 몬드리안이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나무예요. 그죠? 이게 호리젠탈 나무야. 나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나무. 또 다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하나는 옆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는 그거를 했잖아요. 각을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에이, 참나. 이게 움직이질 않네. 몬드리안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몬드리안 그림 아시죠? 비슷한 거 흑백으로 하나 또 미안해요. 또 껐어.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이제 몬드리안의 블랙 앤 화이트 그림이에요. 여기에 컬러를 집어넣으면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부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몬드리안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컴포지션이 white and black이에요. And red. Must have a red in here. 이게 빨간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트럭처가 어떻게 해서 바이하우스 아키텍이 나오면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그림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그림들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런 아키텍처의 그림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모든 라인이 스트레이트 라인 요새 아직도 이거는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모던 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 벽을 하나 딱 한다든지 아니면은 빨간 테이블 하나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아직도 20세기, 21세기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드키리코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드키리코 어디 갔어? 공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스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스페이스를 느껴야 안 느껴요? 굉장히 스페이스를 느끼죠? 예, 이 스페이스를 느끼는 것, 드키리코는
우리 18세기에 그 라라랜드 쭉 빠지는 거를 딱 두고서 막으면서 뭐를 얘기를 했냐. 그래도 여기에 그 픽처 플레인에는 스페이스가 있다. 라는 거로 컨스트럭트를 해요. 근데 드키리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초현실적인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에서 보여지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가 이게 무슨 스트릿인데 미스터리 오브 스트릿인가 뭐 그래요. 이게 내가 사실 알았었는데 이런 스트럭처를 나누면서 그걸 극화시키는 거예요. 그 픽처 플레인을 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픽처 플레인이 한계가 있다. 픽처 플레인이라는 게 그림의 면이에요.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지 않은 이 플레인을 이렇게 얇게 하면서 편안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드키리코 같은 사람을 그 플레인은 있지만 맥시마이즈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볼 수 없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달리죠. 이 달리가 이런 데에서는 또 제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달리가 무슨 귀신이야. 이게 안경 apparition of face and the fruit. 그 이름 모를 사람이 그린 그림들도 뮤지엄에 많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린 거 많아요. 그 사람은 그때의 그 팔자가 아닌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가 되긴 됐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추상화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네, 수상한 얘기를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추상화 어떤 거는 도저히